저는 포항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을 맡았던 최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사실은 너무 떨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저를 집중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아마 마음이 나쁜 분들은 빈자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가득 차 있을 거라고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아마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조금 전에 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을 맡았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이 혁신포럼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혁신사업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간호학과 교수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간호학과로 학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단장님께서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례 발표, 포항대학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항대학교는 아마 이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항대학교는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입시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 오면 5성급 호텔의 뷰를 가진 데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뷰를 가진 기숙사를 너희가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학교는 정말 바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늘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간혹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와! 오면서 바로 연구실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전부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입지 조건이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산업단지가 에코프로나 또 여기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단지가 학교 바로 뒤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 뒤쪽으로 전부 이런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산업단지가 성장해 가는 과정, 그리고 처음 시작에서부터 건물이 올라가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업단지가 커가는가 그런 것까지 같이 보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입학한 학생들은 정말 여기가 포항이 특히 포항대학교가 이 근처에서 이런 같이 공유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지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잠시 자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사업 개요와 성과, 우수 사업 사례, 그리고 Q&A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틀은 대부분이 아마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2차 전지 산업 특성화 대학이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2차 전지 산업 생산 현장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정말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어느 대학이든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건데요. 저희도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시키고 그리고 또 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줘서 그걸 가지고 이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포항대학이라는 어떤 발판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엄청 몰두하고 연구하고 변화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 정주형 학생 지원과 2차 전지 현장 인력 양성 교육을 내실화 하고요. 그리고 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특성화 학사 체계 고도화를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를 위해서 체계를 바꿔가는 등 학과를 이름을 바꿔가는 등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소재 배터리 계열이었는데요. 신소재 배터리 과에서 계열로 바꿨고요. 25년도부터는 전기 에너지과를 수소 전기 에너지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 이름을 바꾸는 게 크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기 에너지과라고 했을 때보다 수소 전기 에너지과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훨씬 설명하기도 그랬고 좀 더 폭을 넓게 신입생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유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과 대학, 기업이 협력 체계를 가지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체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미 시작된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체계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항대학교는 라이즈 운영회가 있고요. 교육기관은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고등학교나 흥해공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체, 에코프로나 그리고 다른 포스코 퓨처엠 등의 산업체와 같이 협력을 하여서 포항시 사업 추진회를 통하여 결국 포항 경상북도 지역협의위원회로 올라가는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의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성과라는 것은 아마 이제 결국 이 성과를 통해서 얼마나 학생들에게 많은 어떤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산업체에 얼마나 좋은데 취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이 학생들이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적응을 통해서 또 다른 후배들에게도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수지도라는 걸 또 하고 있거든요. 추수지도라는 거는 졸업을 하고 난 뒤에도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산업체에서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요즘은 교수님들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바로바로 옮겨가죠. 그래서 이직률도 엄청 심한데요. 특히 사실은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산업체에서도 어떤 이 이직률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이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을 했을 때 여기가 정말 안정적인 내가 평생 있을 수 있는 데구나라는 어떤 걸 좀 줘야 되는데, 그건 아마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학사제도나 상담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수제도 같은 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체계가 시군인의 어떤 체계,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산업체가 또한 거기에서 발맞춰 줘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갑이나 을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 시군, 학교, 기업체까지 같이 협업을 잘 해야지만 학생들의 어떤 기업체에서 이직률도 낮아질 것이고 지역의 정주 어떤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코프로 GM이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 그리고 관리센터를 통해서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가서 MOU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토론회를 가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성과의 세부 내용을 잠깐만 보면 학사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소재 배터리과를 계열로 바꾸거나 전기 에너지과를 수소 전기 에너지 계열로 확대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조금 더 폭넓은 교육 과정을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좀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 학습자 전담 과정
에서 인력 이렇게 학생 수들은 이렇게 엄청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도 올라갔고요. 이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잠시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이 혁신 사업 지방 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구실 구축을 하였고요. 첨단 교육 기자재를 확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로서는 이 혁신 지원 사업의 엄청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좋은 환경을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더 공부 뭐 하는 여건 이걸 아마 그 지역이라도 뭐 어떤 뭐 꼭 광역도시나 다름없이 어떤 여건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왜 입시 활동 때문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근데 정말 고등학교는 글쎄요, 이제 어떤 대학, 뭐 지방 대학이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엄청 환경들이 좋아요. 정말. 그래서 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 환경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그런 고등학교 환경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정말 대학에 왔는데 대학이 훨씬 그것보다 환경이 안 좋다. 그랬을 때는 학생들이 아마 실망을 하게 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자기가 선택한 어떤 그 학과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실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환경이 좀 더 체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어떻게 구축이 되고 또 재설정이 되고 확충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재 육성 지원을 통해서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취업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GEM입니다. 에코프로 BM, EM 그리고 에코프로 CNG, 넥스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와 관련된 우수 기업들의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결국 취업을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는다는 어떤 이 성과라는 것은 결국 이 취업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취업에 엄청 주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혹시라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떤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학교가 계시겠지만 갈수록 조금 이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이 학생들에게 처음에 엄청 유행처럼 각광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인지도가 조금 내려와 있어요. 아마 이게 아무래도 그 일하는 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어떤 취업률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수 사례로 한 가지만 잠깐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여기 저희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성화 분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인재 육성에 맞춤형 지원 체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지원 체계에서 어떤 게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육은 이론적인 교육을 통하고 그리고 실습을 하는 어떤 것들은 결국 이제 학생이 산업체에 취업했을 때 어떻게 그걸 자기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긴 한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뭐 그렇지만 어떠냐면은 요즘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떠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간혹 면접을 갔을 때 학생들이 면접 상황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끔 학생들을 불러서 모의 면접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는 엄청 학점이 높은 학생이
실제로 모의 면접을 할 때는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과정을 학생들에게 정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취업 캠프 등을 통해 가지고 1박 2일 뭐 아니면은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면접하는 어떤 걸 주고요. 그리고 면접할 때 이력서 내는 어떤 것들을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에게 엄청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학생들에게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취업을 염두에 둔 학생들에게는 이 취업과 관련된 캠프 프로그램이 엄청 큰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직접 면접관 앞에서 쓰는 것처럼 수험표를 달고 이 앞에서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앉아서 다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앉아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예의라든가 학생들이 직장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룹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도록 PBL 스타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냐면은 아주 사소한 부분,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이제 서로 보면서 인사를 나누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걸 통해서 학생들을 보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때 대부분은 그냥 저희가 5점 척돌에서 문항을 5개 주면 거기에만 대충 하거나 서술형 문항을 주면 대부분 거기에 작성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이런 어떤 취창업 캠프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서술형 캠프에 그 문항에다가 대부분 댓글을 달았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참여한다고 달라질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어떤 말을 한다든가 그리고 선생님들과 어떤 선생님들이 주는 팁과 자소서 쓰는 법 면접하는 법까지 전부 만족했다. 또한 또 어떤 게 있냐면 처음 느끼는 압박감과 긴장감 이런 것들이 먼저 한번 해봄으로 해서 그게 유익하게 해소가 되었다. 그런 걸 먼저 한번 겪어보니까 훨씬 다음에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있고요. 여기 있었습니다. 면접 만만히 봤는데 정말 어려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년 뒤에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당장 취업을 앞둔 입장에서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소개서나 어떤 이런 작성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를 잘 잡아주고 특히 면접의 피드백을 통해서 세세히 설명해줘서 너무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떠냐면 성과라는 건 사실은 많은 취업을 학생들이 내는 어떤 그 성과는 결과적인 성과이지만 학생들이 많이 동참하고 학생들이 많이 반응해 주는 게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많은 반응을 유도해 내고 그걸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서술로 해준다는 건 그 프로그램이 엄청 어떤 그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되고 계속 저희가 좀 더 변형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Q&A 시간입니다. 질문 없으시겠죠? 네. 제가 여기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 저는 이제 간호학과 교수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혁신지원 사업에서 글쎄요 앞으로 이제 다음에 제가 이게 또 임기가 끝나면 또 어떻게 이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암송하고 있는 시 몇 구절 들려드릴까 합니다. 3분 동안만. 네,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제가 이거 중학교 때 처음 외운 시라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입니다. 해바라기의 연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 생애가 한 번뿐이듯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나의 임금이여, 목매어 죽을 듯한 그리움에, 타는 듯한 그리움에 목매어 죽을 것만 같은 열병을 앓습니다. 당신 아닌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내 불치의 병은 사랑. 이 가슴 안에서 올로리 뽑은 고온실로 당신의 비단 옷을 짜겠습니다. 나의 임금이여, 드릴 것은 상처뿐이어도 어둠에 숨지지 않고 섬겨 살기 원이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